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로지아입니다. 막달이 되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출산을 언제 할까? 출산하러 병원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출산하러 병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달이 됐거나 아니면 한 35주, 6주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출산하러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분만실에 띵동띵동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만실에 가는 시간은 새벽 시간 또는 야간 시간일 때는 분만실로 바로 가게 되고요. 보통은 진료를 먼저 보러 가게 돼요. 그러면 진료를 보고 거기서 태동 검사랑 내진을 한 다음에 입원을 할지 말지 그런 걸 결정해 주시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입원을 하라고 하면 아마 분만실로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진료 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야간이다 하면 보통 분만실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분만실에 전화를 해서 저 진통이 어떻게 오고 뭐 이슬이 어떻게 비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양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분만실에서도 지금 와봐라 아니면 좀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만실을 가게 되면요, 맨 처음 보호자는 대기실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태동 검사랑 내진을 하게 돼요. 태동 검사는 통상적으로 20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아보는 건 아기가 잘 있는지 그리고 아기가 태동이 괜찮은지 심박이 잘 뛰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그리고 자궁 수축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이제 3, 4cm가 열려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관장과 제모를 먼저 하게 되고요. 2시간에 한 번씩은 태동 검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하고 수액을 꽂게 돼요. 수액을 꽂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혹시나 응급 제왕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산모가 원했을 때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금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액을 꽂아두는 거고요. 처음에 분만실을 갔을 때 20분 동안 태동 검사 그리고 내진을 하는데 총 한 30분이 걸려요. 산모가 그렇게 30분 동안 태동 검사 내진을 할 동안 보호자는 밖에 있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분만실로 옮기거나 아니면 좀 더 진통을 하다가 가족 분만실로 옮기게 되는데 이건 병원마다 좀 상이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출산을 기다리게 되는데 진통이 계속 오면서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은 그 태동 검사를 계속해요. 태동 검사는 보통 산모가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밴드를 2개를 해요. 센서를 2개를 다는 건데요. 하나는 아기 심박 체크 그리고 하나는 자궁 수축을 체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조금 더 있다가 병원에 가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태동 검사 때문인데 이 태동 검사를 2시간 만에 하는 게 초반에 가진통일 때는 괜찮은데 진진통으로 넘어갔을 때는 똑바로 누워서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태동 검사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면 병원 가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출산하는 게 좋으니까 되도록 집에서 좀 더 계실만 하면 계시다가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태동 검사를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산모가 여러 명이 있다면 분만실에서 라운딩을 한번 돌아요. 내진하러 쭉 도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산모가 좀 빨리 출산을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도 보고 진행이 빠른지 이런 걸 봅니다. 분만실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산모는 어떤 산모일까요? 경산 산모예요. 경산은 30분 만에 막 다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산 산모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게 되고요. 초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행이 좀 느린 경우가 많으니까 운동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연분만을 하면 무통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무통주사를 맞으려면 4cm 이상은 보통 열려야 돼요. 4cm 이후부터는 진행이 쭉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cm가 됐다 해서 선생님 좀 무통 놔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오시겠죠. 근데 이 마취과 선생님이 야간이나 휴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병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병원에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무통주사를 맞을 때는 이 경막에 마취라고 해서 척추에 놓기 때문에 새우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등에다가 놔야 되는데
산모가 진통이 너무 자주 오거나 진통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 무통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너무 늦게 가면 무통을 맞을 수가 없었다, 이런 케이스를 가끔 보셨을 거예요. 나는 무통을 꼭 맞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한 다음에 진진통으로 넘어갈 쯤에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제모와 관장은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하는 거고요. 회원부 절개는 아기가 이제 밀고 내려올 때, 아기 머리가 완전히 보일 때 회원부와 항문 사이에 그 부분을 4시나 뭐 8시 방향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절개를 하시는데, 가끔 회원부 열상 주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기 머리가 완전히 회원부 사이에서 이렇게 보일 때, 그때 회원부 열상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회원부 열상 주사를 맞으면 회원부 주변 근육이 부들부들해지니까 아무래도 회원부 손상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복불복이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산모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4cm가 열려서 무통 주사도 맞았고 제모 관장도 다 했는데, 만약에 진통이 소강 상태로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소강 상태로 빠진다고 하면 아예 진통이 없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진통이 뭐 한 10분 간격으로 다시 늘어난다든지, 진통이 너무 없다 해서 운동을 좀 시키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해봐도 진통이 오지 않으면 촉진제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촉진제를 산모에게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좀 아기 잘 나오도록 도와드릴게요 하고 아까 그 수에 꽂았던 거기로 그냥 놓는 경우가 있대요. 만약에 촉진제를 놓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하고 산모가 미리 병원에 얘기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촉진제를 맞으면 이 자연진통과 달리 이렇게 진통의 그래프가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진통의 그래프가 굉장히 이렇게 피크점에서 안 내려오고 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촉진제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프만 봐도 좀 아프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 수액을 통해서 어떤 주사를 놔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서 보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냐 꼭 물어보고 산모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놓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 낳고 나서 보통 그 수액을 통해서 놓는 게 자궁 수축제예요. 초산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궁 수축이 잘 되지만, 이게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어떤 경우에 출혈이 좀 많이 있으면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자궁 수축제를 놓거든요. 자궁 수축제를 놨을 때도 이게 자궁 수축제인지 아닌지 산모가 몰라요. 그런 것들도 꼭 반드시 병원에 수축제를 놓는지 안 놓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병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자궁 수축제를 놓지만, 자연분만을 하는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관례상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축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자궁 수축제를 안 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궁 수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아기를 낳고 나서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돌처럼 돼 있으면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처럼 되지 않고 이게 자꾸 풀린다 이러면 거기를 좀 강하게 배를 눌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분만실 선생님들이 아마 알려주실 건데, 그렇게 강하게 눌러서 계속 배 마사지를 해줘야 자궁 수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하러 가셨을 때 분만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셨죠? 이 외에도 양수가 센 것 같아서 또 새벽이나 야간 시간에 분만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초반 가진통인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문이 1도 안 열렸대요. 이술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실망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궁문이 1cm밖에 안 열렸대요. 어떻게 진진통을 견디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초반 1cm에서 3cm까지 열리는 데는 워낙 가진통이 불규칙적이고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진통은 진통으로 보지 않아요. 3cm 이후부터
진진통부터가 진짜 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자궁문이 열리고 아기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궁문이 안 열렸거나 1cm 정도 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집안 청소하시면서 최대한 운동하면서 보내시면 어차피 진진통으로 이제 곧 아기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로지아였습니다. 순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출산 코칭 원데이 특강 둘라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